네, 총선 본투표 전 마지막 일요일입니다. 한 위원장, 오늘은 대전 유성구를 시작으로 충청권 유세에 나섰는데요. 오전 모습 함께 보시죠. 위선의 시대가 오기를 바라십니까? 이재명 대표는 늘 입만 열면 거짓말입니다. 아니 왜 굳이 삼겹살을 안 먹고 삼겹살 먹은 척 합니까? 조국은 어떻습니까? 조국이 2명 썼습니까? 조국은 죄를 졌습니다. 자기도 압니다. 그런데도 복수한다고 합니다. 한 분씩, 두 분씩 설득해 주십시오. 왜 대한민국을 지켜야 되는지, 이 며칠이 우리의 인생에서, 대한민국의 운명에서 정말 중요한 장면이 될 겁니다. 네, 정광재 대변인님, 지금 충청은 이 한동훈 위원장이 세종으로 국회 이전을 약속하면서 또 표심이 들썩이던 지역이기도 한데 왜 마지막 주말 유세 현장으로 이곳을 택한 겁니까? 그만큼 우리가 조금만 더 노력하면 의석을 갖고 올 수 있는 지역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네. 55개 지역구가 우리 당에서 평가한 박빙 지역입니다. 이 가운데 26개가 수도권이고요. 나머지 대부분이 이 충청과 낙동강 벨트에 집중돼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충청이 굉장히 중요한 승부처로 우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과거 선거에서도 봤었던 것처럼 충청 표심이 캐스팅 보트가 돼서 그 선거의 성패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근데 여기 지역의 관건은 정말로 우리가 해당 지역에서 3%포인트만 더 얻어도 당선이 되고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낙선이라는 소선거구제의 특성상 당연한 결과일 수밖에 없지만 그런 결과로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직접 가서 직접 그 유권자 여러분들의 마지막 한 표를 요청드리는 거죠. 알겠습니다. 지금 이 선거철이 되면 후보만큼이나 바쁜 사람이 바로 이 각 당 대표인데요. 총선을 더하죠. 이 후보마다 당 지도부, 특히 대표가 한 번이라도 더 얼굴을 비춰주길 바랄 텐데 확실히 당 대표가 지역구를 한번 다녀가면 분위기가 달라진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강성필 위원장님, 민주당도 같은 전략을 좀 쓰고 있을까요? 네, 그렇죠. 우리가 이제 보통 그 대선 같은 경우는 공식 선거운동에 주말을 3번을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총선은 2번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첫 번째 주에는 자기 지역구에서 가장 자기 지역구에서 좀 불리한 곳에 가서 호소를 하고 마지막 한 주는 사전투표 이후에 어떤 유보적인 상태를 보면서 판단을 해서 전략적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당 대표가 간다고 해서 꼭 그렇게 다 이게 선거에 도움이 되는 건 아닌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그래서 저희 민주당 같은 경우는 어떤 선대위원장을 김부겸, 이해찬 여러 어떤 어벤져스급으로 이렇게 구성을 한 것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당대표가 가게 되면 당원들이 결집을 하고 당원들이 결집하는 걸 보면서 지지자들이 확산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선거에서 도움이 될 것입니다. 네, 또 이재명 대표는 본인의 지역구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챙겨야 할 텐데 한동훈 위원장은요, 구정 차장님, 네. 아무래도 불출마하기 때문인지 굉장히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저희가 그동안의 유세 현장들을 한번 짚어봤는데 총 전국적으로 79곳이나 됐어요. 네, 저도 이렇게 차를 타고 몇 군데를 가다가 보니까 한동훈이 곧 옵니다라는 플래카드가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몇 월 며칠 어디에 한동훈 위원장이 온다 이제 이런 예고 플래카드까지 걸려 있는 걸 봤는데요. 그만큼 이 국민의힘의 이 총선을 이 전국적으로 좀 진두지휘하고 있는 이 원톱이 바로 한동훈 이 비대위원장인 것 같습니다. 예, 그만큼 뭐 절박하고 절실하게 선거운동에 임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상대적으로 자신이 이번 총선에 불출마했기 때문에 더 많은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다른 후보 지원 유세가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이 반대로 상대적이지만 이재명 대표의 경우에는 자신이 출마한 계양 을 지역을 더 열심히 돌아다녀야 하는 측면도 있었고요. 또 다른 측면에서는 여러 가지 그 재판 일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 선거 운동을 잠시 접어두고 이 재판에 출석해야 되는 어려움도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대표의 어떤 선거운동 지원보다는 한동훈 위원장의 어떤 선거운동 지원하는 모습이 더 많이 국민들에게 노출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빨간 니트를 입고 굉장히 열심히 뛰어다녔는데 이 장현주 변호사님께서 앞서 지적을 해주신 것처럼요, 정광재 대변인님. 네. 지금 한동훈 위원장 원래 이 민생에 집중하겠다 이런 메시지를 쭉 발신을 하다가 최근 들어서는 특히 이조 심판에 좀 집중을 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또 홍준표 대구시장이 이 잘못됐다, 전략이 잘못됐다 이런 지적까지 하셨는데 이 국민의힘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홍준표 대구시장께서 너무 정치에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대구시정에 더 열심히 하시고 이 선거는
당이 치르는 거 아닙니까? 지금 국민의힘이 열심히 치르고 있는데 저는 최근에 메시지의 변화는 이렇게 읽습니다. 우리 당이 여러 가지 면에서 정권 심판론이라는 큰 틀에서 굉장히 어려운 선거를 치르고 있는데 대선 같은 경우에는 집토끼는 어디 도망가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조금 집토끼에 대한 메시지를 덜 내놔도 되나는데 이 총선에서는 투표율이 대선보다 훨씬 낮고요. 우리 집토끼들을 그러니까 우리 적극적인 지지자들을 투표장으로 이끌어내는 게 대선보다 훨씬 더 중요한 과제가 되곤 합니다. 그래서 최근의 메시지들을 종합해 보면 우리 지지자들이 적극적으로 투표장에 임할 수 있는 그런 메시지들을 내는 게 당에서는 더 유효한 전략이다. 이렇게 보고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그런 판단 하에서 우리 지지자들을 향한 메시지들을 강력하게 전달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동훈 위원장 어제는 영남권 유세에 나섰는데요. 그 모습 보시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10년, 20년 뒤에 바로 이 며칠을 예상하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때 우리가 덜 용기 내고 덜 적극적으로 나섰기 때문에 범죄자들이 우리 미래를 망치는 것을 막지 못했다고 후회하실 겁니까? 지금 서로가 결집하고 있습니다. 뭉치고 있습니다. 정말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습니다. 여러분 뭉쳐주십시오. 네, 또 본투표가 남았기 때문에 영남권 지역을 간 것으로 보이는데요, 고정 차장님. 네. 지금 그런데 국민의힘이 이 공천이 취소된 후보들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여당 강세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대구와 부산에서 이 공천을 했다가 이제 취소하는 일이 있었는데요. 그 두 후보 모두 불복하고 이 무소속으로 출마를 하면서 이 총선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한두 석을 더 얻을 수도 있고 잃을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공천 후유증에 지금 국민의힘이 시달리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원톱으로 자기 중심으로 지금 22대 총선을 치르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에 대한 영광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한 어떤 책임 이 모든 것이 한동훈 위원장에게 집중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한동훈 위원장으로서는 이 절박하고 절실하겠습니다만 공천 취소된 후보들 입장에서도 몇 년 또는 몇 달을 준비해서 열심히 이 총선을 준비했는데 하루아침에 이 과거 몇 마디 말로 이 취소가 되다 보니까 여전히 그 승복하지 못하고 무소속으로 출마한 상황입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당사자, 그러니까 출마한 무소속 후보들에게도 정치적 영광 또는 이 책임이 돌아가겠지만 한동훈 위원장에게도 이 공천 취소에 대한 책임이 좀 불가피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도태우 후보와 그리고 장해찬 후보의 이 막판 단일화 가능성이 아직도 살아있는 겁니까? 지금 물리적 시간이 너무 짧게 남아있죠. 특히 장해찬 후보 같은 경우는 지금 대구는 그래도 도태우 후보가 무소속으로 나온다고 하더라도 여러 여론조사 결과 국민의힘 소속 후보가 승리할 수 있다라는 정도의 여론이 형성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산 수영 같은 경우에는 3파전이 치열하게 진행되면서 자칫 장해찬 후보의 무소속 출마로 인해서 우리가 텃밭인 수영구에서 의석 한 석을 잃을 수도 있다라는 네.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네, 지금 화면 보시면요. 네. 지금 장해찬 후보와 정현욱 후보의 이 지지율을 합치게 되면 사실 민주당보다는 우위에 있어 보이는데 확실히 네. 지금 이 두 후보의 표가 갈리면서 민주당이 유리한 지형이 됐습니다. 맞습니다. 다행인 사실은 선거 막판으로 올수록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전략적인 판단을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장해찬 무소속 후보에 대한 지지세는 조금 약화되고 정현욱 후보에 대한 지지세가 강화되면서 지금은 민주당 후보와 오차범위 내에서 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최선의 경우는 마지막까지 장해찬 후보가 사퇴 카드를 던지는 것이겠고 네. 차선의 카드라면 정현욱 후보가 전략적인 판단을 받아서 한석을 국민의힘이 지키는 것이 될 거고요. 최악의 경우에는 정말 두 사람으로 표가 분산돼서 네. 민주당의 이 수영구 의석 한석을 주는 셈이 될 텐데 이렇게 되면 장해찬 후보의 앞으로의 정치적 미래라든가 이런 것들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제가 지난주에도 한번 언론을 통해서 말씀드렸지만 장해찬 후보가 대승적 차원에서 사퇴라는 헌신을 보여줬으면 하는 바람은 여전히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결단을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